우린 전직 대통령의 성명을 자주 보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목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두환, 이명박 두 사람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별다른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썰려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물론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시간이 짧았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성명을 발표해서 맞서지 못했습니다. 자, 기질이 좀 강한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요. 근데 성명을 발표하는 대통령에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평풍처럼 쭉 늘어서는 척근들이 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척근들이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고 와도 불과 서너 명이나 얼굴 내밀고 할 정도가 되면 전직이라도 힘이 안 나서 새가 없어서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퇴임 이후에도 척근들을 십수명씩 이렇게 평풍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이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아쉬운 게요. 어찌하여 퇴임 이후에도 병풍처럼 옆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어제 뵐 내용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짜 맞추기 정치 보복이다.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견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 이래 가다가, 다스가 누구 거냐고 갈 때는 다스에 송금된 BBK 돈 120억인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냐 이거 가다가, 그래서 다스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이 아니냐로 요즘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아서 자신의 공적 사적 활동에 사용한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조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경에는 사실은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과거 대부분이 노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다는 것을 볼 때, 노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2009년 전 정권에 대한 그때의 적폐 수사 과정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보복 성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깡을 보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트라인에 세워서 사법 처리를 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의지만 강력한 게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구속된 사람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 여러 진술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제쯤에 매우 불리해진 상황이죠. 어제 직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쓰는 부분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반에 자신의 삼성동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게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말을 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이라고 했는데요. 자, 현재 이 정권의 수사는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 자신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청와대 민정이입비서관 등 측근을 구속하는 등 정방위 수사를 벌이는 데 대한 반발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보수 계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여기서도 보수 계멸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는 MB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보수 계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좀 어려워지면 보수 계멸이라는 발언을 끌어넣는 데 대해서 좀 불쾌감이 듭니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또 전직으로 보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촛불로 함 뒤이고 난 다음에는 중도실형 무슨 상생 이야기하면서 보수라는 용어도 제대로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쉬워지면 보수 계멸입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질문을 받지 않고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로, 즉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MB의 가장 오른팔이 원세훈인데 이 사람도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 되다 보니 MB가 곤란해졌죠. 검찰이 원세훈으로부터 청와대로 상납된 돈의 사용처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며칠 전에 보도가 됐죠. 이틀 전입니까?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김백준은 MB의 집사라고 불려지던 사람으로서 서울시장 시절부터 또 MB가 국회의원을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내부 살림살이를 살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조사받다가 구속이 됐는데 MB 때는 청와대에 돈을 관장하는 총무기획관을 했습니다. 김백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면서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줬다라는 게 원세훈의 진술이에요. 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최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2010년 국정원장을 할 때 당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일부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 기획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 언급을 하면서요. 김백준이 청와대 기념품 관련 비용이 모자라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원세훈은 2010년 7, 8월 사이 국정원 기획예산관이었던 최모에게 지시해 2억을 김백준에 전달토록 지시했고, 원의 지시를 받은 최 씨는 김백준의 관계자에게 현금 2억을 쇼핑백 2개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김백준의 구속영장에 이 점이 맹수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백준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을 들어 충분히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은 다른 것과 관련된 사안은 전부 부인하면서 청와대 특활비만 인정을 했대요. 자, 김백준은 원세훈 앞에 국정원장 했던 김성호와 원세훈 시절 각각 2억씩 총 4억을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태까지 문 정권이 MB 쪽을 여러 가지로 수사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5, 6개월은 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UA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을 동원해서 결국 MB로 향하는 리베이트가 있냐라는 의혹이나 원전
뭐 방사능 폐기물 또 군사협정 등의 의혹을 결국은 임종석 특사 의혹으로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임종석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퉁치는 부분으로 MB에 대해서 적어도 UA 원전 가지고는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게 지난주 12일 금요일이죠. 그러면 원전에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더 안 한다는 거냐? 아니죠. 원전만 퉁쳤다. 나머지 MB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겠다라는 게 이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활동비로 집중하고 있는데 MB가 어제 급히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즉 김백준 등을 통해서 전해진 특수활동비가 방미를 앞둔 김윤옥 씨에게 달러로 환전되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진술 내용이 컸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에 일부 나왔습니다. 그게 그저께 집중됐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김희중이라는 사람이 매우 의미심장한 사람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 이 사람은 MB 집권하자마자 이상덕이 물러가라 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권력투쟁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MB 정권 내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찬밥 신세가 되어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척근이라 생각했지만 그만큼 불편했습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최근에 MB 진영에 대해 그동안의 오랜 원한을 내뱉고 있는데요. 한때 MB 진영의 핵심으로 MB가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해도 활동을 했으니까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 어제 정두원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대해 BBK 다스 특수활동비 의혹 등 MB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진술로 MB가 급해진 것이며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두원은 진짜 오리지널 척근은 김백준이 아니고 김희중이다. 김희중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MB한테는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MB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를 시켰고 돈 관리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의 집사 중에 집사, 성골 집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김희중 전 1부속실장이 이번에 MB에 대한 조사에서 키맨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두원은 김희중이 2012년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년 정도 실형을 살았는데 2012년이면 MB 때지 않습니까? 이 일로 MB한테 내팽겨쳐져서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돈 관리를 다 한다. 김백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김희중의 주머니에서 다 나온다. 정두원의 이 말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이 알려지기로는 김백준이 집사장처럼 알려졌지만은 김백준은 김희중보다 나이가 많죠. 그렇지만은 MB는 굉장히 상대방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요. 2중, 3중의 이 장치를 하면서 머리가 커진 김백준보다는 김희중을 훨씬 더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로 MB를 잡기 위해 김백준 기업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진모 민정이 비서관 등을 3명을 조사했는데 김백준하고 김진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김희중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거나 나올 때 기자들 앞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표정이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김희중은 아마 MB에게서 일찍 등을 돌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김희중이 이런 이야기를 진술을 검찰에 했다면 MB 측이 굉장히 불편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희중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특수활동비 1억 마련을 지시받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해서 김윤옥 씨를 보좌하는 이 부속실 쪽에 줬고 이것이 김윤옥 씨의 명품 구입에 쓰였다는 거다.
달러를 건네받은 이 부속실장 등을 검찰이 추가 조사하면 국민의 혈세가 명품 구입에 쓰여진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당 의원이니까 조사 상황을 다 듣고 있겠죠. 그래서 김희중은 MB의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부터 청와대 부속실장에 이르기까지 집사 중에 집사로 핵심 인물이고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관해서도 핵심 증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중의 검찰 출석 이후에 MB 측 변호사가 그의 소재를 파악해 MB 측 측근들이 긴급히 대책회의를 가진 후 급기야 어제 직접 MB의 기자회견을 한 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 입막음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청와대 기록관으로 특활비 상납 내용을 알만한 이들도 소환해야 된다고 박홍근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희중은 97년에 MB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비서관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때는 의전비서관, 대통령이 일 때는 5년간 제1부속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고 2012년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 중에 부인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MB가 상가에 조문은커녕 조화조차 보내지 않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정두원 전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인이 어려운 거예요. 운전기사, 비서 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결정적일 때 좀 잘못하면 그걸 딱 요래가 있다가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다 가서 불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MB의 성격이 좀 냉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건 뭐 MB가 알아서 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당이 지난번에 UA 원전에 대한 조사에도 개입을 해서 임종석을 물고 늘어지다가 퉁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 또 MB 측을 겨냥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또 나서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초는 지켜보자 이러더니만 자, 김백준 구속을 기점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김백준 구속이 아니라 김희중 진술을 기점으로 관망에서 공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명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전통 지지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어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수의 상징이라거나 한마디로 이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린다라는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임 중에 보수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았죠. 툭 하면 보수를 끌어들여서 같이 연결을 시킵니까? 한국당이요. 지금 친이라서 이명박 바리케이트를 칠 수밖에 없다. 공천도 받았고 과거에 이것저것 도움을 받았고 받은 게 많아서 지킬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친이가 열심히 개입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또 MB 측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당으로 되고 친박들을 출당시키고 잡혀가도록 하는데 다 서로 간에 좀 연계된 게 있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 앞에 솔직한 거 아니냐는 거죠. 또 이 말 들으면 황장수 너도 탄핵에 찬성을 했고 이렇게 또 말할 사람이 있을 거야. 저는 친이 친박의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소신으로 대통령이 역할을 잘못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려면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신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루에 꼭 몇 명씩 그런 입장을 밝혀라 사과해라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저 남산에 가서 저 바위한테 대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 소신이 없으면 이런 방송도 안 하고요. 이런 짓거리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자, 한국당의 홍 대표는 어제 지방의 신년 인사회에 갔다가 MB에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로 MB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과하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MB 관련 수사는 보수 계매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반만 인정할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은 맞죠. 보수 계멸 이야기를 여기에 깔아서 같이 끌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 힘있고 잘 나갈 때 보수를 그리 생각을 했어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도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부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한풀이를 하려고 한다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MB를 지키려고 하면 MB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문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에 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올림픽부터 한국당이 보이콧하세요. 한국당은 당원들과 보수층을 다 동원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문 정권의 이 지금 남북 이런 화해 기류에 전면적으로 반대 투쟁을 한다 하면서 문 정권이 이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국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세요. 항상 한국당은요, 몸통이 아니라 손가락에 손톱이나 발가락에 때 같은 데만 집중을 하고요. 말만 크게 하고 행동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크게 하는 말만 들으면 아, 저 한국당이 문정권을 향해서 하구나, 홍 대표가 굉장히 투쟁을 하구나 생각하는데 하는 거는 개뿔 하나도 없어요. 잘 되라고 결론적으로는 목소리만 내 좀 크게 할게. 내 팬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보스인데 골목길에서는 보스 체면이 있지. 내가 당신 만나면 큰 소리 좀 할 거니까 날 패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만 해주라. 그러면 나도 또 가끔씩 목소리만 크게 하지. 실제로 달라들지는 않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내가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봐요? 그래도 한국당이 저거는 또 살고 싶어가 원래 배신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그러니까 또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스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그거는 MB가 대처해야 될 문제다 하고 선을 끊는다는 거죠. 왜? 그건 자신이 좀 없나 봐요. 다만 한국당은 무턱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방어하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검찰 수사에 따라서 한국당까지 불똥이 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에 주력하지는 않겠다. 개인 정치인 차원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당이 나서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MB한테 신세 증거는 있으니까 좀 편은 들어주는 척 해야 되고 또 이게 나중에 뒤지다 보면 사실로 확인되고 또 불똥이 커질까봐 또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은요, MB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 같으면 이 일에 끼일 필요도 없어요. 문 정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공세로 나가야지. 축구 경기로 보면요. 자, 어쩌다가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하고 붙었는데 1대1이에요. 자, 비기기만 해도 박수를 받으니까 우리는 골 안 먹고 시간은 한 20분 남았는데 들어눕자 밖으로 차내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몇 골 먹어서 5대1, 10대1로도 집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요. 쉴 새 없이 공격을 하다 보면 한 골 들어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비기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지금 한국당은요. 딱 정권을 상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기본적으로 이길 생각은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고 박근혜는 쫓아냈고 이명박은 좀 편은 들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의 이 밑이 하도 걱정이 되니까 너무 편을 들다가는 같이 말려 죽을까 봐 걱정도 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면서 말로 갖고만 거드는 이런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박근혜한테 신경 끄으면 이명박한테도 신경 끄고요. MB와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꼴이 될 건데요. 자, 참 이런 걸 바라보는 건전한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곤혹스럽습니다. 정치 보복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정말 지저분한 일이 나올 때마다 그걸 전부 어쩌자 말을 하기도 곤혹스럽습니다.
참, 아유,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입이 그냥 더러워질까 봐요. 자, MB가 사는 방법은 MB 진영에서 우리는 지난 정권에 대해서 뭐가 없는 줄 아냐. 허구한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척건들이라는 사람들이. MB 입으로는 절대 안 하죠. 왜? 칼을 뽑아버린 객이 되니까. 그러면 니 죽고 내 죽자니까. 나도 죽기 싫고 니하고 싸움도 하기 싫은데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게 MB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잡아가는 건 좋다. 최경환이도 좋고 딴 사람 다 잡아가라. 그런데 나만 잡아가지 말라는 게 MB의 입장이겠죠. 아마 결정적인 정언이 없으면 척건들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정언이 지금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급히 나섰습니다. 근데 어제 뭐 본인이야 보스인데 보스가 너네 거 내 가 있다 말은 안 하겠죠. 어제 이제 나 잡아가라 해놓고는 그 말의 배경에는 나도 많이 있다가 가로 안에 있는 말이겠죠. 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을 할 때 축적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노 정권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도 슬쩍 언급한 게 그때 한번 나왔죠. 이 MB 측 인사의 발언을 통해요. 자, 그러면 퉁쳐서 UAE 원전처럼 이렇게 나만 잡아가지 말라고 퉁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다 까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당당한 모습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 까세요. 예, 사부를 다 찍고 난 뒤에요. 지금 MB 진영과 문 진영이 거세게 충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논평을 보탰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이 노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반박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을 운운한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전임 대통령으로 해서 안 될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도리를 벗어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평소에 말 점잖게 한다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노코멘트 하더니만 하루 만에 참모들과 아침에 티타임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 분노를 표했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노 전 대통령 죽음까지 연계시킨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검찰이 현역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요. 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파일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오늘 아침에 일제히 언론에 등장을 해서 노무현 정권의 파일, 이걸 우리가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뭐 이재호, 김두우, 김효재 같은 MB맨들이 각종 라디오 등 언론에 등장을 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은 이 누군가 기획을 해서 처음부터 시민단체들을 자극해서 언론 보도시키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모양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모든 문제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반격을 암시했습니다. 김두우 역시 여권 사람들이 MB 두고 봐라. 그냥 안 넘어간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면서 권력 핵심들이 그런다. 자, 너무 치사한 이야기라서 입에 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양아치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 말을 했고요. 김효재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을 해서 사정기관의 모든 정보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라고 아는 것이 없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관련 파일을 공개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김두우 역시 왜 없겠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정권 관련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심각한 내용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모든 회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 대통령이 성명서에서 노 대통령 주거 문제를 직접 글로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정권이 자신들을 더 압박하면 터뜨리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분노 운운한 것도 이 척에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자신들이 폭로하는 것은 너무 이전 투구 아니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폭로하는 것이 득될 것 없으니 적당히 퉁치자, 딜하자라는 이야기를 또 한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딜하지 마세요. 문 정권은 절대로 딜하지 말고 MB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를 하고요. MB 전 정권 역시 자신들이 아는 게 있다면 정말로 보수의 괴멸을 막고자 한다면 다 터뜨리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다가 둘이 또 퉁쳐서요, UA 특사에 이어 이것도 퉁친다면 둘 다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한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요, 터뜨리겠다 협박한 것도 양아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둘이 끝까지 안 가면 저는 정말 이 두 양측이 전직 대통령을 할 자격도 현직 대통령을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한번 터뜨려 보세요. 둘이 제대로 붙기 바랍니다.